네, 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담당하고 있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최상민입니다. 앞서 화상회의 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좀 화면상에 문제가 좀 충돌이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제가 동영상으로 직접 떠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 시작부터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후에 보실 분들은 보지 못했던 부분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설명드릴 세미나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What's New in 2015에서 2015년도 버전의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의 신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릴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순서로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변경된 UI라던가 권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다이나믹 심볼이라고 하는 걸 써서 커넥터에 대해서 어떻게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엑셀을 통한 데이터 입출력을 통해서 도면을 어떻게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외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 뒤쪽으로 보시면 각각에 대한 항목으로 다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하는 내용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PT는 순서만 보여드리고 바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미나를 보셨던 분들은 동일한 프로젝트를 써서 작업하고 있다는 걸 보셔서 아실 거고요. 보시면 일단 새로운 권한 설정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창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죠. 보시면 두 가지 형태의 금일 첫 번째 세미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열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오픈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변경된 UI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처음 세미나 진행했을 때 프로젝트에서 저희 엑셀 템플릿 설명드리려고 열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열리질 않았던 부분인데요. 역시 충돌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후에 제가 엑셀 파일 임포트 익스포트 통해서 하는 방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UI에 대한 설명은 프로젝트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보면 구성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하나 작업자가 다 찾아서 입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기도 힘들고 작업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구성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좀 전에 보셨던 화면처럼 좀 더 보기 편하게 작업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변경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물론 이 부분은 따로 있었지만 스타일 자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작업자가 좀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많이 작업자 위주로 보기 편하게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권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권한 설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윈도우의 폴더 권한 설정을 통해서 각 작업자들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폴더에 가서 읽기 전용이라던가 또는 모든 권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써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권한 설정 자체를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내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 관리라고 하는 걸 써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부터 해서 프로젝트 컨트리뷰터까지 원하는 설정을 만드실 수가 있고 새로운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 사용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등록해놓고 쓰시면 권한에 따라서 내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서 각각의 용도를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나 프로젝트에 손을 댄다던가 아무나 라이브러리에 손을 대서 작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쓰게 되는 그런 에러나
잘못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변경된 UI하고 권한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인서트 커넥터, 즉 다이나믹 심볼을 사용을 해서 커넥터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의 도면을 열어서 작업을 진행하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걸 보시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커넥터 그리고 와이어 또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하나의 커넥터들과 와이어들은 지금 하나의 하네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2014년도 버전까지의 어떤 커넥터 표현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볼 삽입이라고 하는 걸 써서 내가 원하는 커넥터의 형상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핀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었고, 전체적인 3D 형상의 단면, 2D 단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한 어떤 핀이라던가 가령 다수의 핀이 존재하는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핀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워가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하실 수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처럼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실제 사용하는 핀이 두 개밖에 안 된다라면 두 개만 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전체가 다 나오고, 그래서 그런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 블랙박스라고 하는 걸 써서 작업하는 부분이고요. 원하는 수량만큼의 라인을 그리고 그 위에 블랙박스를 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단자를 사용해서 커넥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실제 파트가 어떤 파트다라고 하는 작업을 라이브러리 검색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했던 내용을 인서트 커넥터, 즉 커넥터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좀 더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넥터 삽입을 하게 되면 새 커넥터 생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 커넥터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로 바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심볼을 또는 파트를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CN1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증가되는 레퍼런스가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총 18개의 핀 중에 가령 내가 사용하는 핀은 이런 핀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체크한 수량만큼만 핀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또는 내가 이 도면에서 표현하고 싶은 핀은 이 핀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만큼 표현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또 선택을 하셔서 이 도면의 다른 쪽이나 또는 다른 도면에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인서트 커넥터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전에 썼던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역시 사용자를 위해서 좀 더 편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볼을 사용하실 때도 지금처럼 새 커넥터에 핀이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럭이 없는 그냥 각각의 단자의 형태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 하나만 보이지만 클릭을 하게 되면 18개가 쭉 나와서 작업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블랙 박스만 있고 안에 심볼이 없는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역시 체크박스에서 아까 체크를 푸시면 18개가 아니라 원하는 형태로만 선적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인서트 커넥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로 엑셀을 통한 도면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제가 3D 쪽에서 하네스를 설명드릴 건데 그 부분에서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하네스 구분이 되어 있다. 여기에 어떤 와이어고 어떤 파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2D에서 이렇게 하네스 설정을 해놓으시면 3D에서 하네스 라우팅을 통해서 자동으로 라우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통해서
PLC를 통해서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14년도까지의 일렉트리컬 같은 경우에는 PLC 같은 경우 또는 도면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 어떤 그 입출력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셨어야 됩니다. PLC를 선택하고 편집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편집기에서 입출력을 통해서 내가 작업해놓은 입출력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죠. 매뉴얼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수정하게 되면 잡기를 통해서 바뀐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음 이때도 물론 엑셀을 써서 작업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편집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입출력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는데 데이터 그리드라는 걸 쓰시면 이런 식으로 엑셀 형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엑셀을 하나 열어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을 열어서 새로운 창이 하나 있는데 가령 여기에 이 emergency stop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emergency run이라고 바꿔놨죠.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항목을 그냥 카피 페이스트로 붙이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개의 엑셀을 쭉 긁어서 이 밑에 줄로 붙이게 되면 항목이 한꺼번에 바뀌는 상태로 엑셀과의 연동이 되어 있었죠. 확인, 바뀐 거 보이시고요. 닫기 하게 되면 이제 emergency stop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소문자로 바뀌었죠. 다시 이후에는 대문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뀌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이전까지 버전의 엑셀과의 연동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5년도 버전에는 이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기 내보내기에서 엑셀 내보내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PLC라고 하는 템플릿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템플릿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세미나 시에는 에러가 나서 못 보여드렸는데 동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게 되고요. 여기서 새로운 파일로 열리게 되면 컨트롤 PLC 그래서 emergency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 버전을 설명드리면서 바꾼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를 제가 소문자로 바꿨죠. 다시 emergency stop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임포트 시키면 그 내용이 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엑셀에서 가져올 파일은 컨트롤 PLC 열기를 통해서 바꾸면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녹색 표시가 나오게 되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하나가 바뀌는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변경된 내용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로에서 뽑아내실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에서 엑셀 내보내기 가져오기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들을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샘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요. 출력할 확장자가 XLS인지 XLSX인지를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누르게 되면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실 수가 있어요. 공학, 필통 쭉 있고 도면, 모터, 전기, 배선기구, 브레이크, 변압기, 단자대. 만약에 단자대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단자대에서 어떤 내용을 뽑을 건지를 또 선택하실 수가 있죠. 기호라던가 단면이라던가 블루라던가 레벨 번호라던가 만약에 선택을 다해서 원하는 형태의 내용을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다음 총 11개에 대한 데이터가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마치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샘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샘플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만드시면 하나가 제가 샘플 있죠. 새로운 템플릿을 만드시면 프로젝트에서 이 템플릿을 가지고 도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크 데이터를 바꾼다던가 단자 번호를 원하는 형태로 바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엑셀을 통한 입출력 데이터 그리고 그걸 통한 회로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외에 추가적인 짜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히든 업그레이드라고 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 파트에 대한 지정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에 따라서 연구 파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업자의 실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도면이 가령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파트 리스트는 각 프로젝트의 문서 옆에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령 새로운 심볼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심볼을 추가해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트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커넥터. 자, CN1 로케이션은 TL이라고 하는 위치에 CN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심볼을 배치했는데 이대로 회로 자체가 끝나게 되면 괜찮은데 이제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래서 자주 수정 모디파이 이런 것도 이제 수정 모디파이가 생기게 되면 작업자가 실수로 꼭 있어야 되는 부품 또는 심볼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파트 리스트에 로케이션이 TL이라고 하는 로케이션인데요. 여기에 CN1이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심볼을 삭제하게 되면 파트 리스트에서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작업자가 실수로 지운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다시 제가 컨트롤 Z를 통해서 CN을 살려놓고 이런 경우에 이 심볼을 연구 부품으로 설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 파트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작업자가 실수로 심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파트 리스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심볼 삽입을 통해서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원하는 형태의 심볼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심볼만 이렇게 착정이 돼서 그런데요. 이 안에 어떤 파트 정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정보까지 같이 다 물고 와서 배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파트 지정을 통해서 좀 더 작업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앞서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쪽에 가서 보시면 제가 라이브러리 안 보여드렸나요? 차단계 쪽에서 검색을 통해서 아무거나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각각의 파트에 회로 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단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 회로 단자 역시 이 속성에 가서 맨 밑에 부분에 쭉 나열돼서 몇 개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형태로 단자의 구분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탭으로 이동이 됐고요. 각각에 대한 단자의 새로운 최대 와이어의 수량이라던가 와이어 단면, 와이어 게이지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가 있어서 한 단자에 2개 이상 와이어를 쓸 수가 없는데 3개라던가 4개가 로직적으로 연결된다던가 또는 게이지가 12 이상, 12 이하, 16 이하 아니면 단면이 몇 섹션, 크로스 섹션 이하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이하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정의해 놓고 쓰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회로를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위배되는 내용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리스트로 뽑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바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의 설계 규칙 확인이라고 하는 걸 써서 보실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뭐 이거밖에 아직 좀 없는 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내용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D 쪽에서 지금까지 2D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3D 쪽의 설명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에 2D 도면들이 이렇게 쭉 있고 어셈블리 형태의 아이콘이 있는 게 3D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3D가 되겠고요. 각각의 로케이션별로 보시는 것처럼 3D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크거나 파트 수량이 많거나 라우팅할 때 데이터가 좀 용량이 크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로케이션별로 따로 하나하나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량이 작거나 사이즈가 작거나 뭐 이런 식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시는 걸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일단은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하네스 라우팅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D를 오픈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앞서 세미나 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새로운 권한 설정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프로젝트가 이제 화면 왼쪽에 보이게 되는데요. 혹시 일렉트리컬의 프로젝트 관리자를 통해서 오픈하게 됩니다. 현재 뭐 작업자가 한 사람 걸려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일 거고요. 네. 그래서 열기를 통해서 3D를 오픈하도록 하죠. 역시 세미나 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이제 창이 하나 뜨면서 진행이 더 이상 안 됐었는데요. 지금 웹엑스하고 충돌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만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건지 저만 그런 건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형 냉장고입니다. 일단은 편의를 위해서 제가 외형은 다 삭제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만 커넥터라던가 클램프, 클립, 브로맷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앞서 동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3D상에서 어떤 라인을 그려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EW 언더바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라우팅은 항상 그 라인을 따라서 라우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D상에서의 어떤 정보 입출력이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네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바로 하네스 배선 선택하시고 오류 보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진행하시면 하네스 배선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그 등에 프로그레스 바가 뜨게 되고요. 그 프로그레스 바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와이어들 또는 케이블들이 3D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워닝 메시지가 나오죠. 에러 메시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직 배치가 되지 않은 파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커넥션 포인트가 없는 파트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부품이 들어가 있고 와이어들이 이렇게 라우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 부분에 내가 이게 왜 에러지? 라고 찾아보신다면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가셔서 이 파트가 지금 커넥션 포인트가 없는 파트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커넥션 포인트가 없는 파트가 맞습니다. 기구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여기서 만약 어떤 라우팅에 대한 선이 이 선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게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기존의 3D 솔리드웍스에 있는 기능을 써서 이 라우팅 패스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뭐 배관 편집을 통해서 라인으로 시킨 다음에 여기서 뭐 끌어당기거나 움직이거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직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새로운 점을 추가를 해서
자유곡선점을 삽입해서 그 곡선점을 기준으로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클립들을 배치를 해놓고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클립을 쓰셔서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배선에서 클립과 동배관을 쓰시면 선이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관통, 클립을 관통해서 나가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팅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이 데이터를 바로 배관 연결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3D 커넥터를 표기를 할 거냐 아니면 도면에 사용하는 2D 형식의 커넥터 형식을 사용할 거냐는 선택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테이블도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커넥터 테이블, 용접 구조물 테이블은 뭐 필요 없을 테니까 전기 배선, 프론트, BOM 이런 것들을 표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2D 도면에서 하네스 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온 2D 도면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새로운 도면 추가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력 전에 어떤 나는 양식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전에 포맷을 바꾸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원하는 형태로 다 뿌리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이제 에러 메시지인데요. 에러 메시지는 이거 말고 와이어나 케이블 쪽에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풀었던 두 가지의 데이터 중에 다른 데이터를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배관 편집을 통해서 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선택하셔서 움직이거나 작업을 하시면 되죠. 3D 형태이기 때문에 끌기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여기서 나는 올리겠다, 내리겠다, 접겠다 이런 다 전개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로 바꾸셔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건 닫고요. 이제 두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건 하네스 라우팅이고요. 이제 새롭게 보여드릴 부분은 와이어 또는 케이블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에서 2가 아니라 첫 번째 거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캐비넷 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기를 하게 되면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캐비넷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비넷에서 지금 이제 확대를 로딩이 끝나게 되면 확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직선 형태로 라우팅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플라인 형태로 자유곡선 형태로 라우팅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라우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더 3D에 가까운 길이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스플라인 형태의 라우팅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의 꺾이는 부분 단순히 약간의 아크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라우팅 되어 있는 이 PLC 쪽에 라우팅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삭제를 한 다음에 이건 일괄적으로 재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우팅을 일괄적으로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24V 제어선들이 삭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라우팅을 할 건데요. 이제는 솔리드웍스의 하네스 라우팅이 아니라 지금은 단자 대 단자로 나가는 게 단일 와이어, 단일 코어를 갖고 있는 와이어 연결이기 때문에 와이어 배선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솔리드웍스 형태로 자유곡선을 사용을 해서 하고요. 모든 부품이 아니라 이 N1 선택한 부품 N1에 대해서 연결되는 라인을 다 라우팅을 해라라는 명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라우팅이 진행이 되죠. 아무래도 이 라우팅 같은 경우에는 2D 상에서 온 데이터를 그대로 연결력으로 가지고 이 덕트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결에 대해서 덕트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값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용량이 커지거나 라우팅을 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속도가 어쩔 수 없이 시뮬레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조금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특정 부위 또는 뭐 지금 요 캐비넷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내기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은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더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이 버전에 따라서 또는 서비스 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디스플레이를 해주면서 라우팅 작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좀 더 작업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더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저전압 같은 저전압 저전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고려를 하실 부분이 없지만 RF선이라던가 그 세미나 때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질문을 주셨지만 고주파선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전환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AC 같은 경우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선간의 간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섭을 고려를 해서 라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3D에 가시면 분리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분리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면 내가 고려해야 될 케이블 또는 와이어들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와이어 케이블을 선택한 상태에서 내가 지나가야 될 덕트, 내가 지나가지 말아야 될 덕트들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방금 작업한 이 와이어 배선 작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설정을 준 선에 대해서는 항상 덕트를 따라서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에 위배되지 않게끔 자기가 자동으로 돌려서 라우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드리고요. 역시 라우팅이 끝나게 되면 여기에 좀 오류 보기를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뭐 똑같이 더블 클릭이나 클릭을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가서 확대가 돼서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우팅된 결과를 보시면 지금처럼 자율곡선 형태로 내가 선택한 24V 라인에 대해서는 자율곡선 형태로 라우팅이 진행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와이어 라우팅이 있고요. 자, 뭐 컨트롤 쪽으로 가서 케이블 라우팅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렇게 되는 메시지만 있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도면상에서도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매뉴얼로도 물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작업을 진행할 때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메시지를 뿌리실 수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로컬 배관 자율곡선 방향이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뿌리게 되는 거죠. 즉, 지금 이 굴곡 반경이 이 케이블 굵기에 비해 너무 굽히지 않는 형태 또는 정기적 특성을 좋지 못하게 하는 굴곡 반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고려를 해서 배관을 잡게 되면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라우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변경한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내가 바꾼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보이게 되죠. 메시지, 에러 메시지나 워닝 메시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직선 형태, 굵기를 갖고 있는 형태의 사용도 하실 수가 있고 자율곡선 형태, 굵기를 갖고 있지 않은 형태로도 라우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굵기를 표현하면서 굵기와 색깔을 표현하면서 라우팅 하시는 것보다는 스케치 형태로 라우팅을 해서 결과를 보시는 게 좀 더 빠른 결과를 보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인에 대해서는 굵기가 있던 지금처럼 이렇게 굵기를 갖고 있게 표현을 하던 굵기가 없게 표현을 하시던 리포트에 보실 수 있는 그 길이에 대한 값은 동일하게 표기가 됩니다. 자, 보고서를 통해서 보시면 2D상에서도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D에서도 보고서를 보시면 되고요. 3D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2D에서도 보실 수가 있네요. 선 형태 와이어 목록 라우팅을 했다라고 하면 길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굵기가 아니라, 굵기를 반영해서 라우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스케치 형태로, 그냥 선 형태로 라우팅을 해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이제 레이블, 그 스타일 표현이 있는데요. 커넥터를 괜히 주었네요. 자, 앞서 설명드린 커넥터 삽입을 통해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개짜리 커넥터 확인을 누르게 되고, 뭐 원하는 수량만큼만 뽑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개 다른 걸 넣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MP 지금 T이죠? 타이코 AMP였는데 AMP에서 T로 바뀌었으니까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하시고요. 라인 연결은 선은 뭐 원하는 선을 선택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AWS 그룹에서 이걸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서 4개 연결하시고, 그 그리드가 점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동일한 그리드에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뒤쪽 부분은 잘려서 연결이 되고요. 기본적인 와이어 레이블에 대한 표현은 프로세스에서 새 넘버링 설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쪽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단순하게 저희가 조합만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라인의 굵기, 선의 표현이라던가 다 바꾸실 수가 있고, 그다음 넘버링 자체도 새로운 기능으로 속성으로 들어가서 와이어 넘버링의 공식을 보시면 쓰실 수 있는 넘버링 공식이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형태의 공식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라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쓸 수 있는 밸류 값들은 여기 변수 및 간단한 수식이라고 하는 탭에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없다라고 하시면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넣은 데이터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형태로 수식을 추가하게 되면 원하시는 형태로 얼마든지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와이어 넘버가 아니라 뭐 사이즈, 컬러를 선택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사이즈를 넣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는 형태의 라인을 넘버링을 일단 삭제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선택한 라인만 삭제를 했습니다. 한쪽에 넘버링이 그대로 다 들어가 15번, 뭐 1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넘버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세팅으로 들어가 있는 넘버링으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AWG는 지금 사이즈입니다. 섹션이 아니고 새로운 사이즈로 돼서 타입 오브 사이즈라고 해서 이제 얘가 밀리미터 기준이냐 아니면 AW 기준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컬러, 넘버링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한다 그러면 심볼 쪽에서 지금까지는 심볼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을 할 때 상당히 좀 이 안에서 작업을 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DWG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열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15버전에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드래프트 사이트라고 하는 툴을 써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래프트 사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그 툴은 2D 오토캐드처럼 쓰실 수 있는 오토캐드처럼 쓰실 수 있는 2D 툴이고요. 프리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2D PCB 뭐 이런 설계 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드래프트 사이트로 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아직 드래프트 사이트를 인스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을 열어서 필요한 심볼들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쪽에 가져오시면 원하시는 형태로 심볼이 변경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세미나 때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딱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못 보여드리는 점은 상당히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후에 뭐 관련돼서 질문사항이나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첫 번째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 사실은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